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이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경악과 공포, 그리고 경이로움이 뒤섞인 시선으로 한반도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속을 새까맣게 태웠던 어떤 국가, 바로 인도네시아와는 차원이 다른 중동의 거인 아랍에미리트, UAE가 무려 150억 달러, 한화 약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제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왜 단순한 뉴스 속보를 넘어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대사건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제조업의 신화가 이제는 첨단 항공우주 산업이라는 꽃을 피우며 전 세계 패권의 중심으로 진입했다는 독립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전 세계 유력 외신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중심으로 한 이 초대형 패키지는 그동안 푼돈 1조 원을 깎아달라며 온갖 핑계를 대던 인도네시아와는 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까?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며 기술을 공유하려 했고 자금난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어기고 중국산 무기를 기웃거리고 심지어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군사 기술 교류를 운운하며 우리 뒤통수를 칠 때 우리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썩은 동아줄이 끊어지려는 찰나 UAE라는 황금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UAE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외교적 승리를 넘어선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걸하는 을이 아닙니다. 현금을 쌓아 들고 와서 제발 우리 전투기를 팔아달라고 애원하게 만드는 슈퍼갑. 그것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 위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UAE는 그 막대한 오일머니를 가지고 검증된 미국의 F-35나 유럽의 자존심이라는 프랑스의 라팔 대신 이제 막 날개짓을 시작한 대한민국의 KF-21을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는 소름 돋는 전략적 이유와 경쟁국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한국만의 비기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바로 쌍발 엔진의 압도적 신뢰성입니다. 여러분, 중동의 사막을 상상해 보십시오. 미세한 모래먼지가 엔진을 파고들고 자결하는 태양열이 기체를 달구는 극한의 환경입니다. 이런 곳에서 엔진이 하나뿐인 단발기는 파일럿에게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습니다. 엔진 하나가 꺼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KF-21은 두 개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하나가 멈춰도 나머지 하나로 기지에 귀환할 수 있습니다. UAE 공군이 가장 원했던 것은 화려한 스펙보다 바로 파일럿을 살려 보낼 수 있는 생존성이었고 KF-25는 그 정답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경쟁국들의 몰락과 한국의 부상입니다. 지금 일본을 보십시오. 한때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던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만든다는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는 비용 문제와 의견 충돌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미쓰비시 중공업의 F2 전투기가 비싼 가격과 낮은 성능으로 실패작이라는 오명을 쓰는 동안 대한민국은 보란듯이 KF-21을 제때 예산 범위 내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의 네티즌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스텔스 형상 전투기를 띄울 수 있는가? 일본의 소재 부품이 없으면 한국은 망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첨단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는가? 그들의 의문은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보내는 동안 한국은 압축 성장을 통해 그들을 추월해버린 것입니다. KIB이 중동의 하늘을 덮는 순간 일본 방위 산업의 자존심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셋째, 중국의 공포입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지만 최근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방 안보만큼은 중국산을 믿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전투기 엔진 수명은 서방제의 절반도 안 되며 실전 능력은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더군다나 UAE가 한국산 KF-21을 대량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중동 지역의 친미 동맹국인 한국의 무기 체계가 깔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 거점인 중동 하늘을 한국산 레이더와 미사일이 감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이보다 끔찍한 악몽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은 무기를 팔아 돈을 벌고 동시에 자유진영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의 신뢰까지 얻는 그야말로 일거양득, 도랑치고 가자에 잡는 전략적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이 뉴스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무기를 개발하면 서울 불바다를 운운하며 협박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격차는 넘사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와의 문제로 시끄러울 때 북한은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인도네시아라는 짐을 덜어내고 UAE라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북한의 낡고 녹슨 미국이들이 과연 KF-21의 상대가 될까요? KF-21의 AESA 레이더가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북한 전투기를 포착하고 미티어 미사일로 격추하는 시나리오는 이제 상상이 아닌 현실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굳이 언급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무시가 가장 큰 경멸이자 압도적인 힘의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짖는 개는 무섭지 않습니다. 조용히 사냥을 준비하는 호랑이가 무서운 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22조 원. 감이 오십니까? 이 돈은 단순히 전투기 몇 대를 판 값이 아닙니다. 전투기 한 대가 수출되면 그 뒤를 이어 정비 시스템,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 무장 시스템, 그리고 향후 30년에서 40년간의 부품 공급 계약이 따라갑니다. 즉 UAE 공군의 심장을 한국 시스템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락인 효과, lock-in effect라고 합니다. 한번 한국 무기를 쓰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 무기로 바꾸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우리 후손들의 먹거리까지 확보한 셈입니다. 이 거대한 낙수 효과는 KAI 한국항공우주산업뿐만 아니라 한화 시스템, LIG 넥스원, 그리고 수천 개의 중소 협력업체들에게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창원과 사천의 공장들은 24시간 불을 밝힐 것이고 우리 청년 엔지니어들은 세계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일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에 이어 이제는 방산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네 번째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방산 수출 세계 4위 G4 국가라고 말입니다.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1조 원을 아끼려다 미래의 5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국이라는 타이틀과 기술 이전의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외신들의 헤드라인처럼 이제 인도네시아는 현금 트럭을 가져와도 아웃입니다. 버스는 떠났고 기차는 선로를 바꿨습니다. 대한민국은 의리를 지키는 자에게는 간과 쓸개를 내어주는 친구지만 신의를 저버리고 계산기만 두드리는 자에게는 냉혹하리만큼 차가운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이 쾌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불과 수십 년 전 남의 나라 소총을 분해해가며 밤을 새우던 우리 기술자들의 눈물, 우리 손으로 우리 하늘을 지키겠다는 공군 파일럿들의 염원, 그리고 방산 비리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든 우리 국민들의 감시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펄럭이는 태극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중동의 하늘을 가르며 비행할 때 그 엔진 소리는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대한민국의 포효가 될 것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견제와 압박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오직 실력 하나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우리 대한민국. 이제 시작입니다. KF-21은 블록 1, 블록 2를 넘어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블록 3로 진화할 것이며 유무인 복합 체계를 통해 6세대 전투기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이 주춤하고 중국이 경계하고
북한이 두려워하는 그 길을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가슴 벅찬 소식을 전하며 저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라면 우리 기술진들과 국군 장병들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마음으로나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였고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찬란한 비상을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도 가슴 뛰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